그래서 이제 솔라 뉴트리노로 가기 전에 그 앞쪽에 그냥 간단한 기본 상식들 정도 느낌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놔서 슬라이드를 좀 추가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뭐 레퍼런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뭐 태양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뭐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옵저브 하고 계시는 김범수 씨가 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쭉 진화를 해가면서 이제 뭐 슈퍼노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단계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블랙홀은 이제 이미 그래비테이션이 콜랩스 됐으니까 빼고 생각하면은 이제 스텔라 프로세스까지 그것들을 전부 다 스텔라 프로세스라는 이름 하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들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들이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매스 컨저베이션이나 어떤 하이드로스태틱 그리고 이제 여러 컴포넌트도 있죠. 저희가 하이드로젠, 헬륨 그리고 더 헤비어한 그런 엘리먼트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에너지 트랜스포트랑 컨저베이션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먼저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스 컨저베이션이 있으니까 그 뭐 디테일 이거 제가 뭐 이걸로 연구하는 거 아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매스 컨저베이션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만 여기 플러스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스페리컬 시메트릭 하는 경우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솔라 뉴트리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스탠다드 솔라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해서 비욘드 스탠다드 솔라 모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 그 이거만 전문적으로 이제 아스트로 뉴클리어 피직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솔라 모델에서는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T랑 R을 이제 우리가 변수를 둘 수도 있고 M이랑 T를 이제 변수를 둘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M 혹은 그 덴시티가 그 R이랑 거의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뭐 하나 얻고 또 하이드로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힘이 밖으로 밀어내는 프레저랑 안쪽으로 당기는 그래비테이션 효과 지금 노테이션을 좀 잘못 이거 그, 아니죠 아니죠 뭐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노테이션이 조금 이상하다는 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DR이 지금 존재가 일단은 그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M을 우리가 변수로 놓는다면은 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또 하나 또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컨벡티브 믹싱은 대류죠. 그래서 이제 뒤섞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거랑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퓨전 릴레이션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 리액션이 이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각 지점에서의 어떤 엘리먼트 아이소톱들이 이제 있는지 그 밀도 같은 게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근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제 컨벡티브랑 아토믹 디퓨전 뉴클리어 리액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솔라 뉴트리노 관련해서는 이 뉴클리어 퓨전 아까 말했던 이제 이 뉴클리어 리액션 관련해서가 이제 저희 좀 중심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부를 해본 바는 없고요. 이제 PP10이랑 CN 사이클이 주로 솔라 뉴트리노 관련해서 두 가지 메이저 채널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 같은 경우는 15.5 그 메가 켈빈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영역에서는 PP 체인이 98.4% 이제 CN 사이클이 1.1%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퀘이전 오브 뒤에 이제 뭐 몇 가지 이퀘이전들이 더 나오는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가정을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컨스트레인츠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가정의 영역으로 넣는 것 같은데
제가 썬 공부할 때는 그냥 아이디얼 게스로 쓰면 충분하다. 뭐 저는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훈 씨가 이번에 그 다큐멘터 관련해서도 어떤 디제너레이트한 그런 스테이트를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화이트 드워프나 뉴트론 스타 정도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적인 이그 아니고 다른 이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뭐 다음에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디테일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DQDT가 로컬 에너지 프로덕션이랑 이제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스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제 덴시티로 나누는 꼴이잖아요. 그 다이버전스 하는 파트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루미너시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우리가 Q를 이제 U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 DT 빼고 로 제곱분의 PD 로 꼴로 이제 그 열역학 제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뉴클리어 리액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트리노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비테이션이랑 어떤 인터널 에너지 변화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컨저베이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트 관련된 메커니즘들인데 네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트랑 컨벡션, 컨덕션, 뉴트린 에미션 이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디에이티브는 이제 포톤에 의해서 보통 전달이 되는 건데 컨벡션은 대류라서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무브먼트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컨덕션은 이제 전도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선 정도에서도 아이디얼 이제 가스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가정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컨덕션은 이제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글리저블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뉴트리노 에미션도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선에서 쿨링 같은 경우에는 좀 애지간해도 전체의 한 1%도 안, 1% 되는 한 그 정도 오더만의 에너지를 이제 로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포톤에 의해서 에너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선이 뭐 쿨링 같은 거는 이제 뉴트리노가 그렇게 지배적이진 않다. 상대적으로 포톤이 훨씬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점을 좀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네. 그 뉴트리노 에미션이 컨덕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뉴트리노 에미션이랑 컨덕션이랑 비교를 해도 컨덕션이 니글리저블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지금 넘버가 지금 제 넘버가 제 머릿속에 없거든요. 근데 어, 제 기억에는 컨덕션은 네글리저블 했고 선에서 뉴트리노 에미션은 아마 제가 지금 숫자가 조금 오더가 하나 차이 나는 게 기억을 하는데 퓨 퍼센트였던가 0% 퓨 퍼센트였던가 제가 좀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솔라 뉴트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텐데 근데 제가 이루는 네. 컨덕션이 훨씬 네글리지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찾아올게요. 그거는. 저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게 딱 몇 퍼센트라고 딱딱딱딱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다만 그 전체 쿨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쿨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거는 책 기반으로 본인이 만들어 그 저자가 만들어 놓은 강의록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 있는 이제 컨벡션하고 그 이제 컨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잠시만요. 적어놓은 거를, 이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이 적어놓은 거를 지금 단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요. 이제 네네. 솔라 유트리노를 생각을 할 때 네. 컨덕션을 아예 무시를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궁금해져서 솔라 물어본 뉴트리노의 거거든요. 컨덕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쿨링에서의 컨덕션을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솔라 뉴트리노를 관측을 할 때 그 쿨링에 대한 그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잠시만요. 네. But, my, actually, I'm doing some Zoom meeting here, so, yeah, so sorry. Yeah, yeah. 미안. 이- 근데 이제 네. 아마 컨덕션이 쿨링과는 이제 관계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에너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뉴트리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다 서머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도미넌트한 것만 따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컨덕션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벡션 등등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더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지금 식을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아, 네. 사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면 네,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지금은, 네, 네 가지는 에너지 트랜스포트고, 그 에너지 트랜스포트랑 이제 뉴트리노 에미션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그, 머릿속에서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네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측하는 그 뉴트리노는 이 뉴트리노 에미션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그 뉴트리노 에미션에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상정을 아니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이퀘이션들을 이제 물론 컨벤션에 따라 좀 다르게 쓰겠지만 뭐 매스 컨저베이션도 있고 하이드로스태틱 이퀄리브리엄도 있고 이런 이퀘이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PP 체인에 들어가는 아이소톱 그리고 시에노 사이클에 들어가는 아이소톱들이 다 있겠죠. 뭐 프로톤, 헬륨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집어넣고 뭐 이런 이퀘이션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셔널 루미너시티, 그리고 솔라 레디어스, 태양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질량이 얼마나 됐는지는 이제 각각 그 그래비테이셔널로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추정이죠. 이거는 사실은 태양계가 언제 형성됐는지는 이제 미티오라이트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위성 띄워서 이 루미너시티도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는지 그런 것도 관측을 하고 또 솔라 레디어스도 이제 헬리오세이스몰로즈 같은 그 저는 잘은 모르는 간섭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진파를 측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앞에가 죄송합니다. 그쵸 그쵸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앞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놓고
뉴메리컬하게 연립방 정식을, 뉴메리컬하게 아니면 뭐, 옛날에 아날리티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뉴메리컬하게 하셨겠죠. 연립방 정식 다 푸는 거예요. 컴퓨터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뉴트리노 생성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은, 뉴트리노는 결국은 다음과 같이 이것들이 이제 그 각 지점에서 덴시티에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별로 덴시티에 관련이 있을 거고, 그리고 템퍼러처에도 관련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정식들하고 다 이제 연립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뭘 심플한 가정으로 만약에 뉴트리노 에미션이 그 어떤 쿨링에는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뭐 슈퍼노바가 아니고 태양이면 전혀 안 미친다고 가정하면은 뉴트리노 에미션은 앞에 방정식 다 푼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인 거죠. 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솔라 뉴트리노랑 헬리우스 에이스몰로지가 이제 태양 내부를 보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 솔라 뉴트리노는 다 이 코어랑 조금 레디에이티브 존 조금 이 정도에서 주로 나오는데, 헬리우스 에이스몰로지는 컨벡션 존을 주로 보거든요. 밖에 나오는 건 이제 포톤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포톤을 보는 건데 이제 그 내부는 그 포톤, 헬리오스 에이스몰로지 그리고 그 솔라 뉴트리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포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태양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캐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썸션을 러프하게 해서 그러긴 한데 대략 민 프리셋가 1cm 정도인데 근데 이제 태양은 우리가 반지름이 대략 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저걸로 튕겨서 이제 1cm 오려고 하면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이제 뉴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프하게 보면은 그 반지름보다 이제 훨씬 민 프리패스가 크기 때문에 그냥 뚫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오실레이션 이펙트가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포토는 이 내부 정보를 사실상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뉴트리노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다가 그냥 폐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 뭐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이제 아마 태양 말고 다른 거 하면서도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모르지만, 혹시 조정훈 씨 그 뉴트론 스타 관련해서는 좀 했었나요? 뭐 와이프도 없구나. 아, 지금 공부하는 게 처음이에요, 사실. 근데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그 약간 조금 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막 페르미 레벨 막 그런 것도 이제 갖다가 나오고 이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뭐 언급을 하면 뉴트론스타와 화이트 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제너레이트 폴스를 고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조금 한 부분은 그래서 이 화이트 도프나 이제 뉴트론 스타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건이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뉴트론이나 그건 그 뉴클리어들이 그 디제너레이트 되는 상황이 이제 뉴트론 스타가 만들어지는 화이트 도프가 만들어지는 그런 네, 크리티컬 덴시티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그 크리티컬 덴시티를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왜냐면 일렉트론도 있고 하니까 그런 페르미 저시기를 써가지고 구하더라고요. 음.
그 이상은 이제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지금 넘어가고, 그래서 뭐 스탠다드 솔라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존 바칼이 만들었다고 이제 돼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이제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 아마 있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햄버그 콜라 모델 뭐 최근 거 말고 예전 것들은 돈바클 홈페이지에 사실은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워낙 때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 되나? 뭐 그쵸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이제 바카리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97, 2007년 뭐 이때쯤 돌아가신 걸로 알아서 이제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예전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솔라 모델 뭐 BS 205 AG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는 다 계산해 놓으신 걸 갖다가 쓸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예전에 썼던 버전은 좀 다른 버전인데 그 이런 아이소톱별로 덴시티 말고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뉴트리노 플럭스가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가도 다 이제 테이블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 아니면 훨씬 최신의 이제 모델들을 갖다가 뭐 갖다가 그냥 박으시면 솔라리스는 플럭스 계산은 일단은 그 핵물리 계산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가 이제 써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핵물리 계산도 해야 될 수도 있죠 나중에.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탠다드 솔라 모델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고 이제 그 강주형 씨랑 이제 김상환 씨는 예전에 윤석훈 박사님 그 렉처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이제 그 헬리오세이스몰로지랑 솔라 뉴트리노랑 그 약간 프리퍼하는 모델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헬리오세이스몰로지는 그 이제 이제 오실레이션 패턴 봐서 그 태양 지진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험적 디테일까지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근데 이제 헤이 너무 중구난방인데 헬리오세이스몰로지 솔라 뉴트리노 텐션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뜰 거거든요. 그래서 뉴 솔란 메탈리시티 이게 몇 년도 건지 모르겠는데 스탠다드 솔라 모델이랑 아마 헬리오세이스몰로지일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솔라 모델 뉴트리노랑 스탠다드 솔라 모델끼리는 되게 서로 컨시스턴트한 편인데 근데 이제 아마 이건 솔라 윈드 이제 메저먼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쵸. 그 헬리오세이스몰로지랑 스탠다드 솔라 모델들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 나가는데 이제 저도 지금 이거를 다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데, 그, 메탈리시티시티, 그러니까, 그, 아마 수소 말고 그냥 헬륨보다 더 무거운 거 아니면 헬륨 이상 혹은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것들의 이제 비율이 그, 모델별로 좀 차이가 있고, 헬리오 세이스몰로지랑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모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아니면 헬리오 세이스몰로지 메저먼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모델에 문제가 있으면은 솔라 뉴트리노 플럭스
익스펙테이션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이제 그런 리액터 실험 같은 걸로도 많이 솔라 뉴트리노 파라미터 메저먼트를 하긴 했지만 솔라 뉴트리노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인풋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슈가 조금 더 크리티컬한 이슈라면 만약에. 다만 이제 조금 너무 마이너한 이슈라서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진 않고요. 텐션이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뉴트리노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로톤 체인과 이제 시에노 사이클을 잠깐 가볍게 살펴보면 이제 프로톤 체인은 여기 보면은 아마 이쪽을 이제 PP1, PP2, 그리고 PP3 이렇게 부를 텐데 지금까지 주된 관심사는 당연히 이제 BA 뉴트리노거든요. BA 뉴트리노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보면은 BA 뉴트리노가 이제 적어도 few MEB 리전에서는 가장 도미넌트한 이제 뉴트리노 소스인 거고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그 SNO 예전에 어떤 라디오 케미컬 디텍터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 디텍션 스레스홀드가 few MEB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BA 뉴트리노 말고는 일단 관측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리고 가장 도미넌트 하니까 했던 게 있고 이제 추후에 나왔던 실험에서 조금 더 로우 에너지 SNO 뉴트리노라 그 여기 CNO 뉴트리노라던가 아니면은 뭐 B7 뉴트리노, 팸 뉴트리노, PP 뉴트리노 같은 걸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죠. 팸 뉴트리노는 검출은 됐는데 이제 모델 자체의 언설턴티도 제가 알기로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플럭스가 여기에서는 BA에서 묻혀버리고 되게 큰 하이 에너지에서만 조금 나와서 이제 스태틱스에서 좀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네, 질문. 아, 네. 어떻게 하시지? 그, 남색은 PP 체인인 거고, 하늘색은 CNO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CNO가 여기서 보면은 그 혹시 뭐 핵물리 표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P가 13C에 들어가서 14N 어떤 excited state가 됐다가 감마를 냈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17에 포톤 들어와서 모종의 excited state 됐다가 알파 붕괴를 하면서 14N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다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라고 하면은 일렉트론 마이너스랑 안티뉴트리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베타 플러스 디케이, 베타 플러스 디케이, 베타 플러스 디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시노 뉴트리노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13, 5, F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N, O, F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N이랑 E, O, E, F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PP 뉴트리노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PP 뉴트리노도 비슷하거든요. 다만 자체적으로 베타 디케이를 한다기보다는 두 개가 만나면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베탈라이크하게 W 플러스 보존이 이제 나오면서 일렉트론이랑, 그러니까 포지트론이랑 일렉트론 뉴트리노, 여기 이제 반대로 갔죠. 크로싱 시메트리 때문에 일렉트론 뉴트리노 나오는 건데, 펜 뉴트리노랑 비 뉴트리노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투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니셜 이런 에너지가 얼추 일정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리고 얘들이 훨씬 무거우니까, 먼저 핵들이, 리튬이랑 얘들이. 그래서 얘들을 거의 이제 at rest라고 생각하면은, 이 매스 디퍼런스만큼 그냥 사실상 펜 뉴트리노, 아니면 비 뉴트리노가 거의 이제 들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베릴륨 7에서 리튬 7으로 갈 때, 이제 어디가,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리튬 7이 익사이디드 스테이트가 두 개예요. 로우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브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조금 익사이디드 스테이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하면서 뉴트리노를 다 내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뉴트리노는 여기 0.7점 몇 MEB랑 한 0.3점 몇 MEB의 픽이 두 개가 뜨고 햄 뉴트리노는 하나가 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EN이랑 E5는 이제 아마 일렉트론 캡처일 것이다. 그러면 일렉트론 캡처가 뜨면 여기 리튬 이제 B7 뉴트리노처럼 이제 그 일렉트론 캡처를 하면은 또 내뿜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또 픽이 떴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은 얘가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팸 뉴트리노랑 B7 뉴트리노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게 얘는 이 에너지 픽이 어디 뜨는지는 그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핵물리 메저먼트로서 되게 프리사이즈하게 메저가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팸 뉴트리노 언설턴티는 되게 작잖아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언설턴티가 좀 크다고 나오는데 플럭스가 키피 뉴트리노도 첫 번째 체인이라서 언설턴티가 작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이런 로우 에너지를 잡으면은 스펙트럼 자체가 심플하거나 아니 키피 뉴트리노는 플럭스 언설턴티가 되게 작으니까 뭐 솔라 뉴트리노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뭐 숨겨져 있는 어떤 BSM 피직스를 이제 더 정밀하게 컨스트레인트 할 수 있지 않겠냐. 스태티스틱스가 충분히 쌓인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걸 타겟으로 한 디텍터들이 몇 개가 있고요. 한국에 이제 예미랩의 그 뉴아이라고 이름 최근에 나 바꿨다는 그 디텍터로 PP 뉴트리노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폴딩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 라디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버 뉴트리노도 있는데 얘가 에너지가 KVL 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브랜드 유니파이드 뉴트리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쵸. 이게 이제 이게 오리지널 이게 페이퍼인데 보면은 또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아마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보면은 아 이런 소코 시뉴비랑 그 사이에 썰 썰말 뉴트리노가 있다. 플럭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그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앞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디텍터들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면은 이제 처음에 홈스테이크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클로린 혹은 이제 러시아랑 이탈리아에서 썼던 그 갈륨 디텍터가 있고요. 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되게 스트레스홀드가 낮잖아요. 그래서 PP 뉴트리노 정도로 보려면은 PP 뉴트리노가 0.2 얘가 2.3, 4, 3점 몇, 0.4 MeV까지 끊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홈스테이크 익스페리먼트 얘도 안 되고 갈륨 디텍터 정도 돼야지만 이제 PP 뉴트린으로 갔었던 거죠. 예전까지는. 음,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자체를 매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버 카운팅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솔라 뉴트린 프로블럼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커뮤닉 하는 데에서도 그걸 컨펌을 했던 거죠. 한 거지. 체력 컨트롤 라디에이션을 이제 보는 것으로서. 뭐, 안 보신 분들이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데, 어, 리얼타임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지나가면 이제 깜빡하고 하나씩 바뀌는데, 뭐 지금 뭐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순 없고, 하나 지나가고, 하나 지나갔네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지나갈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지나갔어요.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 좋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모두가 아시는 이제 SNO 실험 같은 경우는 헤비워터를 사용을 했는데 일렉트론, 듀테론 차지 커런트, 그리고 듀테론 이제 그 뉴트럴 커런트 이제 메저먼트를 전부 다 사용해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유명한 그림 보시면은 그 유명한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뭐 어딘가는 있겠지만 이런 거 하나 있나? 없네요. 그 세계 이제 해가지고 딱 컨스트레인트 해놓은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팜랜드 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팜랜드 실험을 리액터 뉴트리노 실험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만 이제 중간에 레디오필리티를 확 낮춰가지고 페이지 2를 돌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 레디오필리티를 낮췄다는 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아까 PP 뉴트리노랑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0. 이게 0.23 뭐 이쪽으로 MEB잖아요. 이제 제 프로젝트 할 때 그게 되게 이슈였는데 사실은 소름 체인에 의해서 나오는 백그라운드가 2.6 MEB 아래로 확 덮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5 MEB까지 좀 뻗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리퀴드 신클레이터를 쓰건 뭘 쓰건 그냥 다큐멘터 디텍터가 모든 디텍터에 그게 다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거 레디피니시 낮추는 게 사실은 되게 이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퓨 MEB 아래 시그널 보는 게 되게 뭔가 뭐 툴링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태깅도 하고 저번에 럭스 제플린 그 실험에서 보니까 요즘은 그거를 이제 태깅을 하더라고요. 그 체인이 있으면은 체인이 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한 번 터지면은 라이프 타임이 뭐 몇 초, 몇 분 이렇게 해갖고 뜨니까 하나 뜨고 또 이렇게 체인에 이게 연속되는 걸 뜨면은 그거를 다 태깅을 해가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 안에 어떤 가스나 리퀴드가 있으면 이게 흐르긴 하는데 드리프트를 하는데 엄청 빨리 흐르진 않거든요. 특히 쿨링을 하면은 더 안 흐르고 쿨링을 했어. 그러면 다른 서멀 노이즈도 없고 쿨링을 하니까 잘 안 흘러. 그러면은 공간을 이렇게 감싸서 이제 이 안에서 따다땅땅땅땅 일정 시간 간격으로 뜨면은 얘는 라디에이티브 백그라운드네 하고 지워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트롤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이슈가 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의 브렉시노라는 디텍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로우 에너지 솔라 뉴트리노를 이제 디텍션을 하려고. 제가 여기에는 레디프리티 얘기를 안 써놨는데, 2021년에 가동 중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뭐냐, PP 뉴트리노랑 다른 시에노 뉴트리노랑 그런 것들을 다 메저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냐, PDG의 뉴트리노를 보면은 아마 솔라 뉴트리노라고 따로 있지 않고 뉴트리노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 이게 아까 SNO 메저먼트 그 그림이죠, 유명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은 전부 다 브렉시노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쪽 아래는 전부 다 브렉시노 디텍터밖에 지금까지는 도달을 못했고 다만 뭐 SNO나 슈퍼카미오칸드 이런 거는 이제 블랙 포인트로. 왜냐면 스트레스홀드가 되게 높았어요, 생각보다. 뷰 MEB는 되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고 생각보다 저 언설턴티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그 뉴트리노가 이제 뉴 피직스가 있으면은 이 오실레이션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그래서 아직 또 이제 솔라 뉴트리노 그 디텍터들은 그런 BSM 피직스도 이제 메저먼트로 메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BSM 피직스는 뭐, 논 스탠다드 인터랙션 해가지고 그냥 뭐 페르미온 들어간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뉴트리노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원래 이제 룹에서 있는데, 다른 이제 BSM 피직스가 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트리 레벨에서 뭐 있으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많이 바꿔놓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프리사이즈에게 매저해서 컨스트레인트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혹시 다른 뭐 질문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나요? 코멘트 저도 뭐 아예, 없으시면 아예 모르는 분야라 네.